네, 퇴근길에 정리하는 오늘의 주요 축구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런던 연고팀들의 이야기가 한 축 좀 이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잠깐 한번 정리해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절반 정도 반환점을 좀 돌았는데, 지난 여름에 영입한 선수들 중에 지금까지 최고의 선수들은 누구냐 이렇게 포지션별로 뽑은 현지 보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요약해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런던 팀들의 이야기는 바로 첼시와 토트넘 이야기인데요. 첼시의 왼쪽 윙백을 봤던 벤 치렐, 그냥 부상당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못 뛰었고 재활을 하고 또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나온 보도가 벤 치렐이 결국은 수술대에 오르면서 올 시즌 아웃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뛸 수 없다. 이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벤 치렐이 뭐 측면 쪽 윙백으로서 수비에 대한 공헌도 있었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였잖아요. 양쪽 윙백으로 올라가서 상대를 쳐버리는. 그래서 이제 수비수가 공격한다는 의미로 방패로 상대를 때려버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투엘 감독 첼시에 있어 특징 중에 하나. 거기서 벤 치렐이 차지했던 역할이 상당히 컸었는데, 첼시가 근래에 조금 흔들렸던 것 중에 하나도 이제 벤 치렐의 부상으로 좀 빠졌었죠. 그 자리에 알론소를 넣기도 했었고 뭐 사울 리게스를 투입시키기도 했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역시 벤 치렐이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즌 아웃됐기 때문에,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겨울 이적 시장 때 누굴 데려와야 되느냐. 이대로 가는 거는 첼시가 우승 경쟁을 하는데 이게 정말 험난할 수밖에 없다. 벤 치렐의 그 자리에 누군가를 이제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좀 뛰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사가 좀 이어지는 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런던 팀의 이야기는 이제 토트넘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난 밤의 경기 보셨을 겁니다. 아유, 토트넘 경기 보시면서 정말 답답했던 선 중에 한 명이 알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알리가 이렇게까지 망했을까?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에릭센이 있던 시절에 손흥민, 에릭센, 해리케인 함께 이 데스크 라인으로 불리면서 정말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대표팀에서도 그랬고, 또 이 알리가 하브리그에서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야, 정말 또 하나의 보물을 건졌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스티븐 제라드가 한탄을 했었죠. 내가 저 선수 밑에 있을 때 리버풀 보고 빨리 영입하라고 했었는데 왜 안 했냐? 왜 토트넘에 뺏겼냐? 이런 뒷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정도로 정말 훌륭한 선수였는데, 최근의 알리를 보면 모든 게 다 모든 빛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하려고 하는 의지도, 실제 어떤 재능도, 어떤 몸의 동작도, 예. 왜 이렇게 느려졌는지, 혹은 뛰지 않으려고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못 뛰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무리뉴 감독 시절 때 게으르다. 예. 경기나 훈련에 임하는 태도가 너무 좋지 않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그 이야기가 맞나? 라는 이야기가 다시 소환될 정도로 알리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은 뭐 현지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한 비판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알리를 위해서라도 토트넘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어 알리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이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도 그 자리에 사실 좀 더 뿌려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좀 필요하잖아요. 지금 로셀소도 어렵고 은돈벨레도 지금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를 선수들을 좀 정리를 하고 새롭게 누군가를 좀 수혈을 해야 토트넘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경기력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는 토트넘을 위해서라도, 알리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헤어져야 될 시간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큰 지금 뉴스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현지에서 이게 뭐 연말이면 다 나오는 거죠.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여름 영입색은 누구냐, 이걸 갖고 베스트 11을 좀 만들어 본 건데요. 기브미 스포츠에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고 제 생각도 살짝 좀 늘 건데,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선수 대신에 이 선수가 좀 맞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면 일본의 이제 도미야스도 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날을 이끄는 선수들 많이 있습니다. 웨데고르도 좀 포함되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호날두도 있고 황희찬 선수도 좀 포함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기브미 스포츠에서 베스트 11을 꼽은 걸 봤습니다. 영입생들 중에. 그랬더니 이런 것 같아요. 좀 가성비가 뛰어난 선수들 많이 뽑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돈은 얼마 들이지 않았는데, 이적료는 얼마 주지 않았는데, 임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데려왔는데 기대 이상의 어떤 활약을 한 선수들을 좀 위주로 뽑은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돈을 엄청 줬는데 야, 이 선수는 정말 심하네.
잭 그릴리시라든지 루카쿠 이렇게 1,000억 이상이라든지 부엔디아 같이 구단 최고 이적료 주고 데려왔는데 이런 선수들은 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가성비라고 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골키퍼부터 가 보면은요. 저는 이 선수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울버햄튼의 주제사 골키퍼입니다. 뭐 파트리시우가 이제 로마로 떠난 다음에 상당히 울버햄튼이 그 골키퍼 쪽에 고민이 많았는데 이 주제사가 프리미어리그로 왔잖아요. 원래 이제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 있다가 이제 왔는데 이적료가 720만 파운드였으니까 115억 원입니다. 뭐 요새 웬만한 선수 데려오는데 1,000억 이런 얘기를 하는데 115억을 데려왔는데 정말 가성비 짱이죠.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이 주제사 골키퍼가 7번의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를 했고 85.1%의 안정적인 어떤 세이브 능력을 좀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정도 720만 파운드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선수를 데려왔느냐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합할 만한 선수는 아스날의 램스데일도 사실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셰필드에 있다가 이제 아스날로 왔는데 레노 골키퍼를 완전히 그냥 뭐 후보군으로 밀어내면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야 정말 램스데일이 이 정도로 잘했나 싶을 정도로 뭐 세이브하는 거 빌드업하는 것까지 좀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만약에 램스데일이 뽑혔다고 하더라도 저는 전혀 뭐 이질감이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생각되는데 여기서 약간 갈린 거는 아무래도 램스데일은 한 400억 가까운 돈을 주고 데려왔는데 아까 주제사는 한 100억 원 조금 넘는 돈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갈리지 않았을까. 하지만 저는 램스데일이 여기 뽑혀도 문제가 없을 거라 봅니다. 자, 오른쪽 풀백은 아스날의 도미아스입니다. 저도 이거 인정합니다. 여기도 지금 쓰고 있는데 아스날이 오른쪽 풀백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다. 베일인 안 됐고 뭐 세드릭이라든지 체인버스라든지 이런 선수 쓰려고 했는데 계속 다 어려움이 있었다. 그럴 때 도미아스가 등장을 했다 이러면서 1,670만 파운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이탈리아에서 좀 데려왔는데 견고한 수비, 그다음에 앞쪽에 그 사카가 오른쪽으로 돌았잖아요. 그러면서 사카와 함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좋아서 23살의 도미아스는 미래 또한 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건 인정을 합니다. 자, 중앙 수비수에도 역시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이 확실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좀 많이 뽑힌 것 같아요. 벤 화이트인데 벤 화이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 영입한다고 할 때. 아니 그 5천만 파운드 한 800억 가까이 주고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아스날에 데려왔을 때 굉장히 많은 압력이 있었다. 이거 왜 데려온 거냐? 벤 화이트가 정말 필요하냐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 데뷔전 때 악몽이었잖아요. 막 키 넘기고 막 난리. 원래 벤 화이트가 높이보다는 이 발밑이니까 그랬는데 좀 그런 의구심을 딱 가시게 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르테타 감독의 수비 전술에 있어서 핵심적인 선수가 돼가고 있다. 정말 훌륭한 영입이 됐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건 인정이고요. 이 선수도 인정입니다. 지금 저는 이 마크 게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지금 센터백으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는 사실 게이는 첼시에 있었는데 원래 소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첼시에서 기회를 못 얻으니까 스완지에서 2시즌을 임대해서 뛰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임대해서 뛸 때 다 2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너무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이도 이제 2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패트릭 비에이라 감독이 지금 팰리스 이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쪽에서부터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뽑혔죠. 원래는 코트디부아르 태생인데 지금 잉글랜드 하부 조직 그 연령별 대표팀으로 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어떤 스쿼드에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에 있을 카타르 월드컵까지도 한번 해볼 정도로 성장세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 풀백은 브라이턴의 마크 쿠쿠렐라입니다. 쿠쿠렐라도 헤타페 스페인 쪽에서 됐는데 이 선수도 1,620만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다들. 이렇게 적은 돈 별로 큰 돈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인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브라이턴이 이제 포터 감독 체제에서 뭐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경기 운영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쿠쿠렐라가 왼쪽 백에서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수비 이런 걸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터 감독의 전술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 미드필더 쪽에는 이거 아마 그러니까 팰리스 선수들이 많이 있네요. 사실 이제 이 코너 갤러거 같은 경우도 이제 첼시에 있어서 이제 임대를 드린 거죠. 사실 이 코너 갤러거는 계속 임대를 하고 있어요. 뭐 계속 지금 보면 찰튼, 수완지 임대를 다니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 플레이하는 걸 보면 야 이런 어떤 숨은 재능이 어디서 나왔던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현대적인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의 어떤
그 전향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는 것도 그렇고 수비 쪽으로의 어떤 공헌도 있고 상당히 좋은 움직임입니다. 코너 갤러거 이번에 영입생들 중에 아주 좀 꼽힐만 합니다. 또 하나는 역시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이 좀 많이 있어요. 웨데고르인데 웨데고르는 사실 그 아스날이 갖고 있었던 약간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U자 빌드업 문제를 좀 해결한 선수기도 하죠. 지난 시즌 임대로 데려왔다가 이번엔 완전 영입을 해볼까? 이렇게 이제 데려왔는데 제대로 데려왔죠. 그 양쪽의 측면 쪽에서 뭐 요즘 이제 마르티넬리라든지 아니면 사카라든지 이렇게 풀어낼 때 웨데고르가 앞쪽에서 이제 플레이메이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위 아래쪽으로 계속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있으니까 아스날이 아르테타 감독이 어떤 그 축구가 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12월에 3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흐름 또한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메이커로서 아주 적합한 능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가보면 약간 세컨 쪽에 더마레이 그레이입니다. 에버튼. 사실 에버튼은 그 배장법사 베니테스가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 그레이는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도 좀 표현하고 있는데 뭐 양쪽 측면 뭐 중앙 세컨 이런 데 할 것 없이 계속 움직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레이가 독일 무대 갔다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전에는 레스터에 있었고 이번에 올 때 거의 한 100억도 안 됐을걸요. 진짜 저렴한 돈을 데리고 데려왔는데 중요한 경기에서 지금 골을 계속 때려 넣고 있잖아요. 뭐 지난번 그 아스날을 상대로 해서도 굉장히 그 인상적인 경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뽑혔습니다. 이 선수도 그래도 약간 저는 반전의 의미로 뽑히지 않았을까 좀 보이고요. 자, 오른쪽 측면에 와포드의 엠마누엘 데니스 같은 경우도 뽑힐만 합니다. 예. 이 선수도 역시도 이 보면은 벨기에라든지 쾰른에 있다가 좀 넘어왔는데 얼마에 데려왔었냐면 와포드가 360만 파운드니까 이거 한 5-60억, 50억, 60억 이렇게 데려왔는데 지금 플레이가 대단합니다. 예, 엄청나게 골도 좀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도 그냥 팀을 웬만하면 약한 팀을 상대로 골을 넣는 게 아니에요. 첼시, 맨유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골을 넣으면서 라니에리 감독 체제에서 와포드의 최고 선수가 되고 있으니까 뽑히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시죠? 이번에 선정된 선수들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를 안 했거나 조금밖에 돈을 주지 않았거나 임대를 했거나 이런데 빵 터진 선수들이 계속 뽑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 윙으로는 황희찬 선수가 뽑혀 있어요.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임대해 왔는데 여기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그러니까 브루노 라지 감독이 골을 넣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울버햄튼이. 그런데 황희찬이 들어오면서 골을 넣어주면서 전반기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다. 왼쪽 윙에서 인사이드 컷 그러니까 안쪽으로 꺾어 들어오는 움직임을 통해서 4골을 넣었고 라울 히메네스와의 어떤 연계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울버햄튼이 뭐 완전 영입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최근에 좀 아쉬움이 좀 있었죠. 이렇게 초반에 인상이 좋아서 뽑히기도 했지만은 근래에는 조금 꺾여댔다가 좀 2월까지 이제 부상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요 대목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렇게 좀 전반기에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복귀하면 다시 한번 끌어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는 이제 호날두가 뽑혔습니다. 맨유에. 사실 이제 호날두는 완전히 터졌다? 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사실 전방에 이번에 영입된 루카쿠가 있잖아요. 1,000억 이상 주고 첼시가 데려왔는데 루카쿠가 사실 못해서 뽑힌 측면도 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모든 대회 다 합쳐가지고 맨유 경기에서 20경기에서 13골을 넣었다. 사실 이 정도면 뭐 이렇게 적기는 건 아닌데 근데 사실 이제 호날두의 득점은 꼭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판에 여기서 골을 넣으면 이기거나 여기서 넣으면 승점을 이기거나 여기서 하면 다음 라운드로 가거나 챔피언스리그나 이럴 때 보면 꼭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어가지고 팀을 약간 구해내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의 어떤 공헌적인 측면에서는 호날두가 역할을 크게 했다. 그러면서 맨유가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 만약에 호날두가 없었다고 한다면 더 내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끝내고 있습니다. 뭐 제크 릴리시, 부엔디아, 루카쿠 이런 선수들이 여기 좀 들어가지 못했는데 희비가 좀 많이 갈렸다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시즌에 딱 절반 정도 간 거고 계속 이어질 테니까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영입생들 중에 누가 끝까지 잘해주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